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교수법 및 직업윤리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대한행정사회에 새롭게 교수로 위촉받은 교수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교수법에 대해서 또 교육윤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원신 교수입니다. 우리 대한행정사회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저는 우리 행정사 교육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봉직하다가 이제 행정학으로 석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이제 법정대학에 교수로 갔다가 사이버대 총장을 마치고 바로 행정사 제도가 새로 시행이 돼서 2023년도 1회로 교육을 이제 행정사 자격을 받고 교육을 받고 2014년도 3월 달에 법원 앞에 교대 여기죠. 행정심판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열고 대표 행정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그동안 교수 경력과 또 행정사 실무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수님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분야를 가지고 교수법 교육 윤리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할 이제 강의 순서는요, 교육 리더로서의 비전, 목적, 윤리, 자세, 행정사 교수의 리더십, 그리고 교육학적 교육 방법, 적용 문제, 행정사 교육의 커리큘럼, 또 3C 혁명 시대에 고려한 효과적 교수법, 교육과 의사 전달, 심리 상담, 컨설팅, 고려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행정사 교수로서의 어떤 비전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지식경영 시대에 우리의 비전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감사열전, 이렇게 제가 용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행정사 교수가 된 걸 먼저 감사하고, 또 행정사 업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자고 되어 있죠. 이런 업무를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식을 양성해서, 전문성을 양성해서 행정사 업무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도 이러한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바로 교육을 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려사항으로는 이제 사랑과 관용의 원리를 통해서 교수로서, 행정사로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행정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 목표와 자세, 또 자존감, 열정은 어때야 되는가? 첫째, 교수의 목표는 행정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목표와 비전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한 이제
최상급의 행정사로서의 실용적 AC 교수로서 지식을 쌓고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AC라는 게 뭡니까? Advanced Explorer죠. 바로 최상급 실용적 교수로서 지식을 쌓고 우리 후진들을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 기법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해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러한 윤리를 준수하면서 교수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로서 자존감도 가져야 됩니다. 또 행정법률, 실무지식을 함양해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창조적 변동력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환경, 법령, 제도, 우리 행정환경이라든가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될 법령, 제도 이런 실무지식을 함양해서 열정을 다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법 법정 교육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이 있죠. 또 이제 2022년도부터는 연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한 법정 교육으로서의 제가 연수 교육하면서는 첫날 바로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 윤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 국가 전문자회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전부 연구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동 강령, 윤리 강령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 민법상 신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바로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품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6월 10일 우리 8개협회가 통합이 돼서 대한행사회로 출범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월 28일 첫 교육이 실시되면서도 제가 교수님들 모시고 이 교수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오늘 바로 2월 11일 대한행사회 신임 교수 위촉식을 거행하면서 또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행사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과 교육 윤리에 대해서 과연 뭔가 최소한 개념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창조적 존엄성 또는 사회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죠. 또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 그 창조적 진화에서 인간의 본성은 창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사상가요 소설가인 루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마틴 부보는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포갑체다 하면서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성을 강조한 사람은 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 교수님들은 교육 윤리에 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윤리학은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과학, 당위란 마땅히 해야 되는 정당성을 의미하죠. 가치관과 바로 직결됩니다. 윤리는 가치 판단이지만 그러나 강제의 규범인 법률과는 다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또 자율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자율적인 윤리 규정에 따라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화합하고 또 행정사 윤리를 교육 윤리를 확립해서 행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직업 윤리는 국민, 국가, 사회, 직장, 전문 자격사 간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관한 윤리는 우리 교수들이 지켜야 할 또 중요한 윤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국민 윤리를 1학년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교양 필수 과목으로. 그때 가르치면서 교수들 여러 명이 공교로 교재 편찬위에서 의뢰 와서 인간과 윤리라는 책도 함께 저술해서 가르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첫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윤리 문제를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는 바로 교육 리더입니다. 교육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는 권위는 유지하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권위, 실력과 모든 실무 경험을 갖추고 권위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교만성을 버리고 오직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리더십 이론에도 나옵니다만은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제 이런 시리어스 리더십, 특히 리더십과 헤드십인데 헤드십은 바로 권위적인 거죠. 그러나 이런 리더십보다도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특히 저는 시리어스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 서번트 리더, 슈퍼 리더.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이 우선 교수로서의 실력을 쌓고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는 누구에게나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앞에 섰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세로. 행정사 앞에 섰지만 행정사 앞에 행정사들을 존경하는 자세로. 또 슈퍼 리더로서의 화해 협력하는 자세로. 교수 상호간, 행정사와 교수 간 또는 교수와 우리 협회 간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 방법 개발 적용이 중요한데요. 이건 교육학상 문제입니다. 교육학에서는 교수 방법, 교육 과정 방법, 교육 상담 방법, 교육 행정 방법들이 있죠. 또 교육 평가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전부 설명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한 30여 분 제한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 교육은 이제 특히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으로. 특히 온라인 교육은 강의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하다면 끝날 때 한 4, 5분간 우리가 질의도 받고 응답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이런 게 좀 부족할 때는 실무 수습 교육 시간에는 좀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그러나 기본 소양 교육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 또 실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강의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채팅창도 혹시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면 대답도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학적 방법에서 이런 문제도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교육 교수 개발 교환 작성법이죠. 첫째로 교환을 작성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 교환은 나와 있습니다. 교재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사 교재를 가져갈 때 교재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교재에 충실하면서 또 이제 너무 지나친 자기 PR이라든가 또 이제 자기 어떤 홍보 중심의 이런 강의는 지양하고 가능하면 교재에 충실해서 또 실무에 경험했던 사례들은 자기 얘기라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되
강의 교환을 짤 때 이걸 잘 짜야 돼요. 첫째, 도입 단계. 원래 교육학에서는 도입 단계 한 5분 동안에 완전히 교육 분위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의 집중시키려면 호기심 있는 얘기, 또 서로 동기부여 단계라고, 모티베이션 단계라고 그러죠.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자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의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신감 있게 부여해야 되고, 또 교환은 우리가 짤 때 항상 구체성, 명확성, 실용성, 평이성, 실제로 행정사로서 실용적인 면, 너무 또 어렵게도 하지 말고 평이하게. 그래서 교환은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 교환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종합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교환 작성 자체가 훌륭한 교육입니다. 교육으로서의 이러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교환부터 잘 작성해야 된다. 교환은 교육에 자신감 부여하고 학습의 집중도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 교재 교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환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티베이션 단계에서는 인사소개, 그러면 친근감을 주고, 또 우리 행사들과 동일성을 같이 부여해주면서 하고, 과목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교육 동기부여를 위해서 수업 분위기 유발을 하는 이런 실제 사례들도 잘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에서는 교환 내용에 충실하게 학술적인 거, 법률적인 거, 이론도 제시하면서 실제 사례, 자기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적절히 우리가 유머도 구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강의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잘하고 차기 교육도 예고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교육의 커리큘럼은 행정사 실무 교육 교재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또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민원행정 계약 실무, 국가보훈 실무, 출입국 관리 이민 행정, 자동차 등록 교통사고 조사 실무, 부동산 및 토지보상 실무, 법인 설립 등 인허가 업무, 사실조사 및 확인 실무, 이런 것이 우리 행정사 기본 소양 교육입니다. 기본 소양 교육 중심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수교육에는 좀 다르죠. 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연수교육은 다릅니다. 물론 연수교육에도 필수 과목은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또 행정사 직업윤리, 또 세법에 관한 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거 필수 과목입니다. 그 이외에 또 선택 과목들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3C혁명 시대에 고려한 교수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3C혁명 시대, 특히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사전달 기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참신성, 또 시기에 맞는 적시성, 또 대접성을 잘 이제 봐줘야 됩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쉬울 때가 있고, 그러나 적당히 분포를 해서 분포성을 가져야 된다. 특히 컴퓨터 인터넷 시대에 고려한 창조적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정보 분석 교육을 또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통제 사회죠. 요즘에 정보가 많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적 통제 등 정보보호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보호법이 얼마나 정보가 많이 활용되겠지만, 또 자유롭게 이용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등의 통제도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강의도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의사전달의 기능이라든가 의미는 정보 교환, 갈등 조정이죠. 갈등 조정에서 화합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윤리 문제입니다. 또 사기 양양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의사전달은 구성요소에서 전달자, 수신자, 내용, 통로가 있습니다. 또 의사전달의 유형으로는 공식적, 비공식적, 언어적, 비언어적, 상향적, 하향적, 수적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공식적 교육입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다든가, 오늘 주로 언어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 속에 비언어적,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내 의사가 전달되느냐, 비언어적 표현도 있습니다. 자, 명확성, 의사 전달은 또 적당성, 적당해야 되고, 일관성해야 되고, 적당히 분포해야 되고, 또 시기에 맞는, 그리고 적응성, 관심도가 있는, 행정사인데 행사에 관심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집중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의 자유보장. 그러나 이제 자유보장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서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많이 못합니다만, 오프라인 교육 때는 이게 참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잘 구사해야 된다. 더 베스트와 세컨 베스트. 최상의 의견은 바로 한 사람의 주장에도 옳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하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다수 의견으로 나쁜 것이 지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좋은 의견, 윤리적인 의견, 도덕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의사전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전달의 시각적인 요소, 표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피교육자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아이 컨택트, 눈도 잘 골고루 시선을 봐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천정만 보고 한다든가 밑에만 보고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장도 단정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 하여튼 그 자세 문제, 의사전달과 시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각적 요소, 말씨, 목소리 표현, 온유하고 따뜻한 말씨로 강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 부분 할 때는 강조해야죠. 강약, 중강약, 고저 장단, 이런 것도 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넣어서 감성적으로, 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강하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속도, 고저 장단에 좌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호감적인 목소리 순위, 그 조사에서 나온 건데, 퉁명스러운 목소리라든가 앵앵거리는 목소리라든가 허스키한 목소리라든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응얼거리는 목소리, 비음 섞인 코맹이 목소리, 힘없고 작은 목소리, 이런 건 안 되죠. 우리 교수는 힘이 있어야 보여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하시고 해야 된다. 자, 의사전달의 기타 언어네요. 교육 대상의 심리 필요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행정사법 2조 6항의 행정사는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고객의 요구에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컨설팅 이론이 또 여기에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뭐입니까? 진단 지도해 주는 겁니다. 고객이 오면 업무를 진단해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것, 바로 컨설팅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담, 컨설팅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할 때도, 사람을 설득할 때도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내야 돼요. 해당 분야에 풍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로서, 행정사 교수로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로서 실무적인 사례들도 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됩니다. 감정적,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동일시 원칙을 잘 강조해야 된다.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얼마나 괴로우냐, 아프냐 위로해 주면서 업무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진실한 성품입니다.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돼갑니다. 3T 시대라고 합니다. Trial, Test, Temptation. 자, 실현 있을 때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또 모든 인간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템테이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잘 이겨내는 게 성공의 공통점입니다. 행정사 교수님들은 최고의 국가 전문자에서로서 행정사법 1조에 규정된 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교수요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인간관계, 섬김의 리더십, 화해의 리더십으로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교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신 교수 인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